예, 안녕하십니까. 차원 진부동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창원의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좀 설명인데요. 설명을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택을 내놓으시려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4억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데 가격이 이분은 지금 6억 5천 정도로 지금 가격을 부르시더군요. 차이가 이제 1, 2천도 아니고 근 2억 정도 제가 판단한 시세하고 차이가 납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남의 집을 가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고 해서 왜 그렇게 가격을 부르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약 한 4, 5년 전에 6억 8천 정도 주고 이제 사셨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언뜻 또 일면 이해가 갑니다. 6억 8천 정도 주고 샀는데 6억 5천에 팔더라도 손해죠, 그죠? 손해인데 그분은 그 땅을 살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지리적 이점도 뭐 고려를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통화 내용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집을 허물고, 커피숍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계획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땅은, 커피숍이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사실 때는 아마 건축물 대장을 다 보셨을 텐데 지하에 그 1층 소매점 형태로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건축물 대장에는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때 보니까 뭐 지하에 일종 건생은 뭐 딴 건 아니고 휴게 음식점 이런 거 있죠, 그죠? 요런 게 이제 일종 건생인데 근린생활시설인데 요게 이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뭐 근령이 오래되면 밀고 이제 새로 지으면 되지 않을까 커피숍이.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 땅의 위치가 팔자선면 도로 옆에 있으니까 지나가면 도로도 보이고 여러모로 이제 뭐 좋겠다 하셔가지고 좀 제가 볼 때는 비싸게 건물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실책이죠. 잘 모르시고 이제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저희 사무소에 이제 상가주택이라 하면서 물건을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건을 받으면 그냥 뭐 덜렁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번지며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상가주택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상가주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가주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한테도 물어보죠. 이게 상가주택이 아닌데 왜 상가주택을 하시느냐? 똑같은 상황입니다. 본인이 이제 구입을 할 때는 건축물 대장상에 일정 건생이 되어 있고 해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이게 일반 음식점이면 이제 이종 건생이죠. 술을 팔 수 있는 일반 음식점을 해보고 싶어서 그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이제 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상가주택이 안 되는 땅을 사시는 겁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04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뭐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상가주택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 땅은 건생이 안 되는 땅이다 라고 정했지만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을 하고 있는 땅이라면 철거를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부터 맡겼으니까. 그래서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그대로 근린생활시설을 허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현행 지구단위 계획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안 납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이제 이런 경우를 모르고 집을 구입을 하시고 이제 허물고 새롭게 권령이 오래되니까 이제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죠, 그죠? 지으려고 보니까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전화 주신 분처럼 본인이 이 땅을 구입했을 때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매매로 내놓으시는데요. 본인은 이제 그 상가주택지로 생각하고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 실제로는 상가주택지가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 가격으로 매매가 시세가 그렇게 매겨집니다. 제가 판단한 가격과 거의 2억이 차이 나더라고요. 참 물론 이제 그분 말씀대로 뭐 위치가 괜찮으니까 그거보다 좀 또 그 가격이 실제로 또 매매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는 시각과 너무 차이가 나서, 그리고 아마 그분 기대치와 다르게 그렇게 매매가 안 될 겁니다. 말이 좀 샜는데 다른 분도 그런 이제 경험이 있고 해서 이거는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 이제 상가주택 가격 뭡니까 광고를 내면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오셔가지고 상가주택을 찾는데 보통 땅값이 이제 6억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단독주택은 뭐 2억 말 3억 초 4억 뭐 4억 5천가 다양한데 땅값 자체가 다르다 보니 깜짝 놀라십니다. 왜 그리 비싸냐. 상가주택이 비싼 이유가 있죠, 그죠? 1종 건생 2종 건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2종 건생 일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사례를 짚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맹고 로탈인데 저희 사무소 인근입니다. 인근이고 아까 그 전화 오신 분하고는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사무소에 있는 손님 집입니다. 자주 들락날락 하시는 분인데, 예. 요 이제 맹곡 로타리에서 보시면 이 8차선 도로죠, 그죠? 8차선 도로입니다. 8차선 도로변 옆에는 지구단위 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입점이 안 됩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구단위 계획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구단위 계획표인데요. 아까 그 지도상에 본 게 이겁니다. 이 8차선 도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면 허연리 병원 있죠. 허연리 병원 지도를 다시 보시면 요렇게 되죠, 그죠? 조금 줄여주면 너무 줄였나? 예, 뭐 이 정도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보시면 요 빨간 것들이 있고 빨간 색깔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 빨간 것들은 여기 보면 4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 옆에는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가주택이 되는 땅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입점할 수 있는 땅이죠. 그리고 이쪽 옆에 있는 8차선 옆에 있는 것은 빨간색이 없죠, 그죠? 예, 이런 땅은 도로변에 인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이 허물고 새로 지었을 때 입점이 안 됩니다. 같은 도로를 끼고 있어도 이렇게 다르거든요. 아마 그분도 8차선 도로를 끼고 있고 건축물 대상상에 일종 건생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허물고 지으면 되시는 줄 알고 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짐작컨대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그런 이제 향후에 커피숍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렇게 생각하고 사신 것 같습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고 사시면 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제 추측대로 이렇게 사셨다면 낭패인 거죠. 보통 이제 도로변 8차선 도로변에 상가주택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창원은 안 됩니다. 창원 지역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년 전에 지은 건물에는 일종 건생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이때까지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8차선 변에 보면 집이 있는데 우리 손님 고객 집인데요.
잠시 건축물 대장을 제가 한번 떼봤습니다. 예, 이분 집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하 1층도 일종 건성이 되어 있고, 그죠? 1층도 일종 건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는 소매점, 1층은 휴게 음식점까지 지금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건성이 못 들어갑니다. 현재는. 물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창원의 지구단위 계획이 또 변동이 또 되니까, 변동이 되어가지고 건성이 허가되면 또 모르겠지만, 현재는 지금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었을 때는.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서 또 이게 하나 발견을 했는데, 용도 지역이 지금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죠? 건축물 대장상에. 이거 오류입니다. 오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고요.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간혹 보면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 이렇게 용도지역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부동산 공부를 좀 하신 분이, 일반 주거지역이네? 그러면 당연히 건성이 되겠지. 라고 판단하시고 사게 되면 이거 정말 낭패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 이것만 믿고 샀다. 안 통합니다. 소유권은 그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하지만 이런 거는 토지이용 계획서를 그죠?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죠. 그죠? 잘못 기재되었다고 해서 따지지 못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똑같은 번지에 뗐는데요. 토지이용 계획도 보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도 있죠. 아까는 일종 일반이었는데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이 아까 전에 어디 갔노? 예, 일종 일반으로 되어 있죠. 이걸 보고 판단해버리면 낭패라는 거죠. 이 수정이 돼야 되는데 간혹 보면 아직 수정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착오로 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것처럼 이제 현재는 이제 일종 건성이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 현행 그걸 적용받기 때문에 일종 건성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지구단위 계획을 보시면 여기 빨간색 되어 있는 게 저희들 보면 보통 4차선 도로변에 있는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고 뭐 이런 집들이죠. 그죠? 그런 집들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겁니다. 상가주택이 가능한 땅입니다. 확대를 해보면 지침 2 해서 색깔이 요 색깔이죠. 그죠? 허용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권장 용도가 단독주택 되는데 허용 용도로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허용 용도 잠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게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입니다. 민간 부분에서 보시면 어디 아까 봤는데 왜 이러냐? 예, 여기 있네요. 허용 용도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단위 대지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용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권장 용도란 대상 지역의 발전에 바람직한 용도로 선정되어 권장되는 용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용 용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침 2에 따라서 그죠? 지침 2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서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번지를 이제 구입하시려고 하면 실제 이게 근린생활시설이 허물고 짓더라고도 가능한 땅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이제 이걸로 가능한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 변동을 몇 년에 한 번씩 또 바뀌니까 이전에 가졌던 지구단위 계획표 가지고는 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동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신 지구단위 계획을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보통 이제 부동산 광고가
상가주택 해가지고 광고가 나갑니다. 이제 상가주택이 현재 상가주택일 수도 있고, 그죠? 아까 여기 있는 보셨죠, 그죠? 지하는 지하는 아까 소매점 슈퍼 할 수 있는 거고 1층은 휴게 음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현재는 가능한데, 그걸 가지고 상가주택이라고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 가지고 향후에 이제 상가주택 이런 땅 있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가격으로 매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향후에 부수고 지으면 그건 안 되는 땅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단독주택지보다는 조금 높게는 가격을 쳐줄 수는 있는데, 상가주택지의 땅값으로 매겨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아까 이제 전화 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데 어쩔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또 그 부분에 물건을 접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가주택으로 광고를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이걸 부수고 지으면 상가주택이 안 되는 땅을 상가주택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내는 그거는 안 맞는 거죠, 도의적으로. 어떤 분들은 일종 건생도 안 돼 있고, 그죠? 기득권이 있지도 않은 땅을, 현황은 이제 뭐라고 하면 자유업종, 완성품이 들어가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사업자 신고만 하고 장사를 하는 그런 가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보면 일종 건생 허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장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집을 상가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것도 또 안 맞는 얘기죠, 그죠? 그건 더더욱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구입하시거나, 아니죠, 이제 상가주택을 구입을 하실 때, 실제 이 땅이 현재 허물고 새로 지었을 때 상가주택이 되는 땅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혹시 또 잘 모르시면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물어보실 때 현황이 아니고 새로 밀고 지었을 때 상가주택이 되는 땅입니까? 라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걸 물어보셔야 땅값이 완전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예,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잠시만요. 이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아까 그 그림을 받아보시려면 제가 알집으로 지금 해보니까 알집으로 안 됩니다. 안 되고, 제 네이버 지인부동산 카페인데요. 이 자료실에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그냥 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메일로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지구단위 계획 그림 있죠, 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게 지구단위 계획 그겁니다. 차원 전역에 동네별로 잘라서 어느 지역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요런 표를 알집으로 이제 쭉 모으니까 알집으로 모이긴 모이는데 카페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카페 용량이 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아까 그 자료실에 이메일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이메일로 제가 그 주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도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실무상에서 간혹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상가주택 내가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커피숍 하겠다, 음식점 하겠다라고 주택을 들렁 샀는데 알고 보니까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다시 되팔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이제 주위에 상가주택을 사신다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셨다가 그런 점 한번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오늘 창원시 지구단위 계획하고 단독주택 상가주택 구분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